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분석 시간에는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대재해, 즉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세이프웨어의 신환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주 이슈죠, 기업들한테는. 네네, 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산업재해에 아주 많은 그 근로자들이 추락사를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들어보니까 1년에 거의 한 뭐 450명 정도가 그 공사장에서 공사장이나 현장에서 네네. 그 추락 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망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개발한 제품 중에서 스마트 에어백이 그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대 처벌 관련해서 지금 추락 사망 사고가 사실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에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50% 이상. 예. 네. 그래서 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추락 사망 사고가 연간 한 450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숫자가 사실 10여 년 동안 거의 줄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추락 관련되어 있는 안전 장비라든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안전대가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고, 시스템 비계도 일정 공사 이상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추락 사망 사고가 안 준다는 거는 무언가 기존에 나와 있던 시스템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안전대라는 거는 이 안전고리를 걸어야만이 역할을 하는데, 실제 작업 환경에 가다 보면 이 안전대를 걸 수 없는 작업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작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뭐 배선 작업이라든지, 또 사다리도 올라가요. 예, 네. 특히 이제 사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무방비, 사다리 때 그냥 올라가지만,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해서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보다 보면 이 안전고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비계도 사실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거나 시스템 비계를 또 해체 작업할 때도 무방비 상태로 사실 추락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스마트 에어백을 쓰게 되면 충분히 이제 추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한 2m에서 5m 내외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시판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서도 실제 임용을 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 이제 기업 내부라든지 이런 사례는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 유용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충분히 저희가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다 좋은데,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런 추락이 실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또 공개. 사실은 그걸 공개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 땡땡 기업이라 하면 되죠. 땡땡 기업에 뭐 땡땡 현장에서 예. 이런 사고 있었다.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인 한 작년 말쯤인데, 네. 땡땡 기업에서 네. 한 3m 내외에서 이제 저희 거 다행히 저희 스마트 에어백을 착용하고 착용하셨는데. 예, 작업을 하셨고, 네. 실제 이제 추락이 발생했었는데, 실제 3m 내에서는 사실 사망 사고의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실제 두부라든지 그러니까 2, 3m 내외에서 사망 사고는 대부분 머리와 이제 목 척추 위주에서 사망 사고 사망 사고 발생하는데, 실제 3m 내외에서 이제 그런 실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었고, 실제 에어백이 달동작해서 전혀 다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럼 그거 지금 에어백의 작동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충격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예상을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에어백 안에는 이제 저희가 센서를 무선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센서가 실제적인 사고를 판단하는 겁니다. 센서 안에는 이제 관성 센서라는 종류의, 그게 일정 뭐 수준의 뭔가 움직이면, 급하게 움직이면? 네,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제 속도라든지 뭐 수직 속도라든지 가까속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값들,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이제 저희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그냥
일상적인 뭐 작업 동작인지 아니면 실제 추락이 발생해서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제 에어백을 동작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동작은 이제 사실 자동차 에어백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인체에 직접 쓰는 에어백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쓰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열이라든지 소음, 그다음에 고열, 그다음에 충격량 이것들을 줄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어백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실제 동작은 대부분 0.2초 안에 대부분의 사고 판단과 에어백이 동작해서 실제 이제 1m 내외에서 떨어져도 실제 인체가 지면에 닿기 전에 에어백에서 동작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그런 기술들은 점점 더 대표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네. 센서의 어쨌든 판단, 네네. 그 뭐 시점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다음 반응 이런 속도는 앞으로 또 개선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주요 이슈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품이 얼만큼 고객이 쓰기 편하고 가벼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활동성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동작하기 위해 대한 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에어백을 부풀리는 이런 기술들은 저희가 다 내재화가 돼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요소 기술들을 좀 더 이제 경량화시키는 해야 될 단계를 좀 밟아가고 있고 또한 이제 아까 높이를 말씀드리셨습니까? 높이. 그러니까 결국은 2m, 3m, 5m, 7m 뭐 이런 10m 이런 높이로 가다 보면 충격량이 이제 그렇죠. 또 훨씬 더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몇 그렇다면 배씩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1m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1m, 1m 충격량에 대응하는 형태의 에어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원재료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그 대용량 충격에 맞게 또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경량화시키면서도 대용량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게 뭐 제가 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1m가 또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작업자가 갖고 있는 총 무게에 1m씩 증가했을 때 그 떨어졌을 때 충격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크겠죠. 이게 최고 비상이라고 보죠. 몇 배씩 커지겠죠. 자, 근데 그 기업들이 주로 건설회사나 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이 좋은 그 스마트 에어백을 빨리빨리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특히 기업인들, CEO들의 그런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들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CEO분들의 생각들은 중대처벌법하고 공공기관은 이제 안전등급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CEO들의 생각은 180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현장에 이제 실제 이걸 입고 쓰시는 근로자들 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의미를 두냐가 향후에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종 소비자는 근로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저희 제품을 입고 작업을 하실 때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작업하면서도 분명히 위급한 순간에는 또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이 돼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가볍고 활동성이 편한 형태의 제품으로 계속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계속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제품보다 조금 더 대용량으로 가면서도 활동성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실제 이제 웨어러블이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사실 이제 뭐 더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탁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저희가 1년, 2년, 3년 동안 현재 필드에서 공급해서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보급되면서 나온 피드백들을 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개선을 하고 있고 용도에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어느 순간에 좀 이런 것들이 꼭 써야 되는 필수 품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 좀 등급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하게 됐는데 방금 하신 문제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최종 소비자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이 이거를 뭐 잘 착용하지 않거나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에어백이 없는 거를 차를 사는 것처럼 네. 그런 것과 뭐 이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또 요청을 해서 그게 물론 뭐 그 가격이 뭐 건설비나 그 무슨 작업비에 뭐 부과가 될지언정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상 안전보급비로 쓸 수 있는 그럼 또 품목이네요. 그게 또 있군요. 품목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근로자들이 요청을 해서 네네. 이 반드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경쟁사들이 그 제품들을 취급하겠지만 제가 뭐 이 스마트웨어, 스마트 에어백에 대한 이 단순한 문제보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느 것과도 지금 뭐 이게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CEO나 뭐 CEO도 그렇지만 그 근로자들이 먼저 이걸 요청을 해서 먼저 그 스마트 그 에어백을 찬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또 자기들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기업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또 뭐 국가의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이 있다는 뭐 그런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활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추락 사고가 약 450명이 난다는데 이거는 상당수가 줄어들지 않겠냐. 또 사망 사고도 있지만 또 부상 사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몇 수십만 건입니다, 실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금 세이프웨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목적이 저는 현재 우리가 시점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업 같은데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차를 몰 때는 사실 에어백이 없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렇죠. 에어백이 생겼고 그거 사실 필수죠. 안전벨트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전벨트 필수죠. 의무화시키면서 안전벨트 의무화됐고 애들도 원래 카시트라는 게 사실 없었는데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필수죠. 카시트를 다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의 효과가 입증이 되면 조금씩 찾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자기는 추락 사고가 안 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더더욱 이제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네. 5년, 10년, 뭐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사실 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법과 규정에도 문제가 좀 있겠네요. 좀 강제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데서도 추락 사망 사고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뭐 A형 사다리 이런 것들은 사실 의외로 사고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건 뭐 저도 그 비슷한 사고 있어서 아는데 예. 뭐 얼마 전에 저기 TV에서 이상민 씨가 뭐 집에서 A형 사다리 놓고 뭐 미술품을 한 3m에서 걸렸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 또 나오던데 실제 다리가 부러져 다행인 거지.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사실 사망 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A형 사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동 리프트 뭐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발이 1m 이상 어떤 탁자 위든 어딘가에 올라갔을 때서 떨어지면 사실은 추락 사망 사고에 노출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유적 케이스나 사례들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이럴 때는 최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안전 대책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사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뭐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이제 보급이 될지는 뭐 지자체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렌탈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그건 또 산업용 얘기인데 네네. 지금 또 퍼스널한 그 쪽에 이 보호 장구 네. 이것도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25년에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돌파가 되는데 네네. 고령 사회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뭐 저희 뭐
그 부모님도 이제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고 제일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제 낙상 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네. 제가 아는 그 제 친구의 모친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넘어지셔가지고 네. 계단에 너무 굴러들어서 심각한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서 몸이 다 거의 그 어스러지는 그런 노인들이 빨리 이게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게. 그런 부분에서 그 퍼스널한 부분의 시장도 아주 클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대표님이 개발하신 제품 중에서는 그 노인 낙상을 네네. 그 보호하는 네네. 부분도 있고 또뭐 바이크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 낙상 쪽에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네. 그쪽에 좀 준비한 상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노인 낙상 보호 에어백은 이제 벨트 타입으로 현재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네. 최종 실증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아마도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지금 최종 실증을 추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이제 제품화해서 출시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양산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 올해 CES 가져가서도 뭐 혁신상을 수상한 경험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인구가 곧 있으면 1,000만이 넘어가고 네. 실제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 낙상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을 가보면 문 벽에 사실은 낙상주의 또 다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네, 묶어놓죠. 예.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이제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연간 제가 알기로도 이제 노인 인구의 25%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낙상을 당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주요 부위가 이제 골절이 됐을 때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노인들은 일반 성인하고 달라서 사실 관절이 붙지 않는 확률이 되게 높고 그냥 완전히 막 샀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서 병실에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근솔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1년 안에 돌아가실 맞습니다. 퍼센테이지가 50%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 의료 병역이라든지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당사자의 이제 뭐 웰다잉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 비용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죠. 되게 많은 이제 맞습니다. 사실은 엄청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뭐 기업의 이윤이나 뭐 매출을 떠나서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해결할 이슈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체도 저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상품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당사자가 돼봐서 이제 뭐 합니다만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 한 분이 낙상이 돼서 이제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네. 것 같아요. 당장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렇죠. 또 물론 뭐 보험공단에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손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지금 대표님이 개발하신 그 힙 에어백 벨트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 노인이 그거 하나만 차고 있으면 아주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상당한 부분을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이제 고관절하고 허리 위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 힙 벨트 타입을 이제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네. 좀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건 두부, 네, 머리를 맞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형태도 지금 중요한 추가 부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핵심 요소가 사실은 이제 머리, 목,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네.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들을 현재 개발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CES에서 그 힙 에어백 벨트가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뭐 그 대표님이 보니까 아주 많은 부분에 또 특허 자산도 갖고 계신데 2020년에 보니까 또 발명 특허 대전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했고 아, 예. 그 특허도 상당히 많이 또 출연을 했고요. 예, 뭐 저희 어차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결국은 네. 이제 IP에 대한 중요 이슈들은 저희가 좀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계화 시켜서 결국 이제 글로벌 나갔을 때 경쟁업체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품목이나 요소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를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표님이 이제 과거에 이제 네. 직장 생활을 SK 쪽에서 하셔서 그 뭐 통신 쪽에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제 지금
지금 대표님의 그 꿈꾸는 그 기업, 네네. 세포의 그 꿈꾸는 그 기업의 어떤 모델이 단순히 지금 그 이런 스마트 에어백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또 중장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좀 또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사업 초기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지었을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앞에는 세이프 SAF이고 뒤에는 웨어가 이제 입는 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웨어. 소프트웨어. 웨어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디바이스와 이제 플랫폼을 연동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이제 회사명을 지었었고 네. 결국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을 먼저 시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그 당시에 판단을 내렸던 거는 그 당시에도 뭐 안전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사실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왜 안 될까 찾아서 보니 결국은 사용자 쓰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핵심 디바이스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은 뭐 세이프 플랫폼이니까 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할 수 있는 핵심 디바이스가 고객이 원하는 핵심 디바이스가 뭐에 부착이 되고 있는데 귀찮은 거잖아요. 사실 뭐냐면 그렇죠. 불필요하게 뭔가를 의미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사용자는 거부감을 느끼니까 안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은 데이터를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플랫폼이 있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됐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봤던 거는 그럼 핵심 디바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심 디바이스로 선정했던 게 결국은 산업용에서는 추락이었고, 그다음에 고령자 쪽에서는 낙상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바이크라든지 전동 킥보드, 자전거향, 이제 스마트 에어백을 이제 저희가 핵심 군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단계별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과정들을 좀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 디바이스들이 개발된다는 거는 뭐냐면 많이 개발되고 이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안에 다 통신 모듈들을 다 내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통신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센서 데이터들을 통신 모듈을 통해서 이제 저희 플랫폼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객들이 움직임이라든지 평소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로 이 사람이 얼만큼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부분들을 막을 수 있으려면 미리 무언가를 경고하고 예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현재 그 단계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 파일럿 타입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현재 그 개발하신 제품이 단순히 그 스마트 에어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원격 케어, 결국엔 토럴 세이프티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군요. 네, 향후에는 그런 이제 네.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올해 CES의 키노트에서 이제 링고가 이제 그 얘기를 나왔는데 에봇이 그 CEO가 발표하는 것 중에서 그게 이제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팔에. 네네. 부착을 해서 이제 뭐 당뇨병이나 어쨌든 몸의 그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을 해서 그 나티스를 주는 거거든요. 현재 네. 적당히 얼마다 네네. 빨리 뭐 맞아라 이런 건데 네네.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에게 상시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그 스마트 시계를 통해서도 뭐 스마트 와치 통해서도 이제 뭘 하는 부분을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아까 뭐 물론 낙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힙 에어백을 개발했지만 네. 그걸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것을 단순히 그 낙상 사고에 대한 안전 보호지만 그게 보면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네네. 하나의 뭐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네. 뭐 분야의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메디컬한 쪽에서 많은 부분들의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네. 사전 나티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힙 에어백이 앞으로 그 원격 케어, 특히 이제 통신이 융합되는 쪽에서 원격 케어 쪽에
하나의 플랫폼을 가져가는 이제 하나의 그 뭐 디바이스로 네. 활용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동작성 관성 센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뭐 심지어 뭐 양쪽의 근력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까지도 다 추출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러니까 고령자든 일반인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요인자들이 있는지가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거기에 뭐 개개인에 맞는 뭐 운동이라든지 그다음 운동을 넘어서 재활까지 가야 된다면 재활에 가야 된다면 재활에 맞는 재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계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단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또 큰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대표님이 준비하시는 부분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쪽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 국가에 네. 오토바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완전히 일상화됐죠. 네네. 한국에도 뭐 상당한 숫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만 이상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많은 그 오토바이들이 지금도 도심을 헤집고 다니면서 네. 그 뭐 아주 위험하게 배달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고도 엄청나게 많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보험 쪽에도 뭐 시장은 시장이겠지만 보험에 대한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죠. 네. 네. 그거 상당히 그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이크용 그 스마트 에어백도 지금 개발을 하셨죠? 네, 바이크 용도의 에어백도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해서 이제 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동화에 대한 미래형 모빌리티가 이제 사실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많이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형태가 뭐 전동 킥보드 전동 요즘 많이 킥보드. 쓰시는 전동 킥보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동 그다음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 예. 또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오토바이도 이제 사실은 오토바이. 전기 형태로 바뀌어가고 네. 있고요. 이런 형태로는 새로운 형태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또 이제 이 전기 자동차 다음을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죠. 뭐 UM이라든지 PBV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모빌리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뭐 에어백 형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차량용 에어백이라는 것들이 이것들이 의미가 없을 그렇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에어백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전동 킥보드용 에어백하고 전기 자전거용 뭐 스마트 에어백도 지금 현재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낙하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 네. 보호만 하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점점 더 그 모빌리티가 다양화되고 또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네. 쪽에서 뭐 라스트 마일 쪽에서 네. 전동 킥보드라든지 또 요즘에 또 뭐 사이클 쪽에서도 뭐 네. 레저 쪽에서도 네. 많이 그렇겠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그런 그 모빌리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포츠용, 네. 레저용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안전의식이 좀 희박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뭐 부딪힌 적이 있고 경우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적도 있는데 뭐 시작이 뭐 자전거도 사실 우리가 보면 자전거가 큰 사고가 날 거라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는데 뭐 사망 사고 나죠. 뭐 실제 제 주변에서도 사실 자전거 타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지금 누워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네. 실제 이제 사실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두부하고 이제 목 관절에 대한 이슈들이 큰데 헬멧은 쓰지만 사실 목 관절이 꺾였을 때는 사실 하지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심각한 거죠. 예.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바이 쪽에 관련된 스마트 에어백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이제 그런 기업이 저희가 유일한 기업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게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아직 개발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워낙 지금 또 이제 배달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뭐 사실은 배달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뭐 대부분 요즘 가방 하나 메고 뭐 맞습니다. 예, 아주 위험하죠. 배달, 예,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동 킥보드 타고 배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 자전거를 갖고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오토바이를 갖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안전은 사실 매일 사망 사고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지만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모색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개개인이 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그 시장이 확장이 되고 아주 빠르게 지금 특히 레저 스포츠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그 초소형 모빌리티 쪽에 그 사용자들이 네, 좀 안전의식을 좀 고치하는 부분도 고치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의 상품화를 빨리 시켜서 네, 그거를 좀 뭐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야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아직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 사실 제품화 가는 과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좀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좀 많이 좀 충원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좀 앞당겨야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제가 보니까 네, 그 대표님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앞으로 꿈꾸는 그런 플랫폼 이 사업이 정말 타이밍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아주 고취되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전에 대한 등급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도 찬스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네. 노인당 상사부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네. 원격 케어에 관계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미래형 모빌리티 쪽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네, 네, 근데 현재 어쨌든 배달 물류 시장에도 당장 도입이 가능한 그 안전 보호 장구인데 네, 네. 정말 찬스가 많은데 이건 제가 봐도 큰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네. 그 SI 전략적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위에 좀 그런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보이는 기업들이? 사실 뭐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SI 투자라는 건 결국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향후에 미래를 봤을 때 시장성이 네. 전략적으로 시장성이 있냐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네. 시장성이 있죠. 충분하죠. 그거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협의를 좀 시작한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지켜봐야죠 결과를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혹은 그 기업들 투자자들은 지금 대표님 기업에 당장 투자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직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투자돼야 되고 네네. 또 상품에 대한 어쨌든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뭐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케팅 활동을 조금 더 네네. 공격적으로 대부분 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본은 또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매출도 많이 올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선점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점 시장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드리는 훈수는 네, 가능하면 그 SI 그 전략적 투자자들 지금 FI가 들어오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SI가 들어와서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사업을 키우고 지금 이미 상품화된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찬스가 아주 큰 시장들의 찬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영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좀 조직화시켜서 좀 아주 빠르게 좀 대응할 네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느껴집니다. 찬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결국 인원들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적재적소에 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고 좀 계속 사실 좀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부족하죠 사실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일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적인 이슈가 좀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그러면은 그 시장을 그 확장하고 네네. 또 선점하기 위해서 영업 형태랄까요? 영업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스마트 여백, 웨어러블 형태 뭐 안전 장비들이 사실은 글로벌에도 아직 이제 조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시장이라는 게 없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시장을 만드는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산업용 출항용 스마트 에어백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실제 이제 2019년 말에 제품화가 시작되었고요. 제품화돼서 실제 이제 한 1년여 기간을 거쳐서 현장에서 실증을 대규모 실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뭐 제품은 그래 의미는 있는 것 같아. 효용성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써보고 싶진 않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새로운 제품들 특히 뭐 대기업 저희 같이 대기업도 아닌 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생겼던 게 이제 정부 조달청 쪽에서 혁신 제품에 대한 것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먼저 새로운 혁신 제품들을 고객이 돼주겠다고 해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혁신 조달몰에 들어가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돼서 공공기관 한 200여 개 공공기관을 레퍼런스를 만들었고요. 한 2년 사이에 그 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혁신 조달 대상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혁신 조달 대상 예, 기업.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꽤 많은 사이트에서 실제 쓰고 있기도 하고 또 효용성도 입증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중대처벌법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건설사 들이 먼저 이제 도입을 시작하고 현재 대기업 위주 분들에서 이제 도입을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쓰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올해 작년 말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영업, 직판 영업만 다 진행했었는데 이제 좀 더 시장을 확대하고 저희 제품을 알려야 될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힘으로는 안 돼서 현재 이제 대기업군의 촉판사들을 현재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파트너들을 네. 대상으로 네. 총판 네. 저희 제품들을 이제 조직이 크고 그다음에 전국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룹 내에서도 사용되는 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영업 조직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제품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판 계획을 맺고 저희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계약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건 아주 좋은 전략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뭐 훈수를 둔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쪽에는 이게 뭐랄까요, 그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사람들이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역 총판을 주시는 것도 특히 네. 뭐 크고 작은 큰 공사만 작은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작은 사업장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총판을 주는 게 또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은 서로 잘 아니까 네네네. 특히 네. 뭐 수도권을 좀 걷다 치고 그런 부분에서 그건 뭐 사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네네. 바로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 세프웨어가 출시를 하고 있는 그 스마트 에어백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우리 신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뭐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제가 보니까 이 세이프티 부분은 우리가 뭐 아무리 과도해도 괜찮은 앞으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 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그 산업 그 현장에서 그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그런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는데 또 퍼스널 그 모빌리티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또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 시점상 세이프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 같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자주 좀 보시고 네네. 이 시간들을 또 계속 갖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좀 지났는데 뭐 아쉬움 있으면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뭐 혹시 있으신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안전장비에 대한 브랜드들은 사실 다 외국계 기업, 익숙한 기업들은 다 외국계 기업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3M이라든지 한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 위주인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실 한국에도 그런 안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품목이 아까 이제 저희가 제품화하고 있는 것들이 뭐 산업 안전용도 있고, 그다음에 실버케어 쪽 낙상도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여백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제품화 시키면 다양하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될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를 좀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인권이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선진국이 됐고, 우리도 이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일강에 지금 대열에 들었는데, 아직 안전 문제만큼은 우리가 아직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세이프웨어의 오늘 신한철 대표를 모시고 우리가 그 스마트 에어백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스마트 에어백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투자자나 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신 그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 신한철 대표님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